대구시가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 입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업 개시 연기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나고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통합신당에 반대하는 광주 전남 국민의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지키는 해경 함경을 중심으로 한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24시간 전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는 한결 해소된 가운데 오늘 퇴근길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주말보다 공기질은 좋아졌는데요. 다만 하늘이 흐리고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대구가 1cm 미만, 경북 내륙에는 1에서 3cm,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7cm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눈이 그치고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 5도로 영상권을 보이지만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니까요. 다시 두툼한 옷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달 초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이 대구에 입점하는 것을 두고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브랜드 대구 진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영업 개시 연기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대림동에 자체 PB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대구 1호점을 열려던 이마트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근 열린 대구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노브랜드 매장 영업 개시를 2년 연기하라는 권고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기업 SSM의 골목 상권 진출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 상인들이 반발했고 대구시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4년 SSM 사업 조정 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사업 개시 연기 권고는 첫 사례인데 소상공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이 고려됐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노브랜드가 입점해서 경쟁력 있게 대응할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의 유예 기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아주 이렇게 무작위적인 진출 계획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력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 상권에 관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구시는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뒤 이행 명령을 내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마트는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는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현 정부가 따뜻한 보훈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렵고 힘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권평환 씨의 집이 확 바뀌었습니다. 비바람이 그대로 내리쳤던 처마엔 유리문이 달리고 현대식 욕실과 세탁실이 생겨 가마솥 물을 끓이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구순 용사의 얼굴에 훈기가 돕니다. 변소도 들어가기 좋고, 그 물에 따뜻한 또 물까지 떠서가지고 다 해놨다만 감사하는 마음 그밖에 없죠 뭐. 보훈지청이 유공자 가운데 주거 취약 가정을 발굴하고 지역 봉사단체가 자비로 수리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게끔 6.25 참전 보훈용사에게 이런 저희들 봉사활동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회원들 전체의 큰 기쁨이고. 올해 보훈 지원 정책은 한층 강화됩니다.
가사일에 대행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와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상자가 유공자의 손자녀로 아래때까지 확대되고 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각종 보험 보상금과 수당이 5% 인상이 되고요.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30만 원.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서 자녀, 손자녀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생활지원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참전용사와 독립투사 등 국가유공자 11,000여 명 가운데 확인된 것만 638명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자동차 부품 대리점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0대를 동원해서 불이 난 지 3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불은 상가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나자 상가 근처에 있는 빌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호남의 지방의원들이 국민의당 분당이 가시화하면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답답해진 의원들은 집단 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호남 지역 시도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 9명 중 8명이 집단 탈당하자는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했고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도 이달 안에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9명 중 6명이 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서를 고려할 때 통합신당으로 출마하면 당선이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지만 분당 사태를 지켜보며 느낀 실망감도 컸습니다. 답답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서 저희들 스스로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력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남 지역 시도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오는 2월 4일 전당대회 이전에 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한 지방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남을지 아니면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으로 옮길지는 향후 정치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반통합파가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바다 위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겠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해경과 대형 병원이 함께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540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에서 50km 떨어진 소야도에서 발생한 환자가 해경 경비함정에 실려옵니다. 저혈압, 부정맥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72살 최모 씨입니다. 다리 아픈데 없으시죠? 다리도 아파요? 어깨.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최 씨는 다행히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을 통해 조치를 받고 무사히 후송됐습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해경이 손발 마비 증상을 보이는 중국인 선원 후송 과정에서 원격으로 의료 지도를 받아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다 위나 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육지 의료진에 전송하면 의사는 이 화면을 보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지시합니다. 광역 위성망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도 환자의 생체 정보를 생생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진 의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해경과 전국 6개 병원이 진료 협약을 맺은 이후 전국에 원격 시스템을 설치한 경비함정은 모두 144척, 연평균 540여 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나 증상이나 의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에 맞춰서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망망대해를 지키는 해경함정에서 원격 응급 의료 시스템이 24시간 전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고유 어종인 각시붕어에 이어 칼납자로 인공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관상어로서의 가치가 큰 만큼 커지고 있는 관상어 시장에서 토종 물고기가 자리 잡을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청자색 몸통에 가는 흑갈색 지느러미, 은근한 매력이 묻어나는 칼납자루, 인공 증식 2세대입니다. 민물에서 잡은 암컷에서 알을 채취해 수컷 정액과 인공 수정시킨 뒤 어른 물고기가 될 때까지 1년을 키웠습니다. 국내 최초로 칼납자루 완전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2년 전 역시 우리 고유 어종인 각시붕어 양식에 이어 두 번째 쾌거입니다. 올해는 비교적 잘 알려진 토종 민물고기 쉬리에 대해서도 인공증식 시험 연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새색시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띤 각시붕어와 품이 있는 빛깔의 칼납자루, 그리고 쉬리, 관상어로 가장 주목받는 토종 물고기입니다. 채집을 해서 사육을 하게 되면 기생충이라던가 세균성 질병 때문에 수조 적응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증식을 통해서 새로운 칼납자루들을 관상어로서 개발을 하면은 세계 관상어 시장은 연평균 7에서 9%씩 성장하고 있고 국내도 2013년 기준 4천억 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지만 열대어와 금붕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북토종어류 산업화센터는 조만간 낙동강 토속 관상어 연구시설이 완공되면 안정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관상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상어 산업화뿐 아니라 아직 제대로 된 연구조차 돼 있지 않은 토종 민물고기 연구와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어종의 보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가 지나고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난 만 60살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이미 계속 가입자라고 하는데 지난 2010년 4만 9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 연말에는 34만 5천 명으로 7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이미 계속 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3만 5천 명인데 국민연금 대구적본부는 만 60살이 넘은 사람은 연금 지급 시기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낼 경우 연 5%를 적용받지만 연기연금, 즉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 7.2%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올해 경북에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한 초등학교가 분교를 포함해서 5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에서 졸업생 없는 초등학교는 2년 전 48곳에서 지난해 46곳, 올해는 53곳으로 늘었습니다. 학교 통폐합으로 2015년 517개 교에서 현재 509개 교로 학교 수는 줄었지만 졸업식 없는 학교 비율은 지난해 8.9%에서 올해 10.4%로 더 높아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출산율 하락과 함께 농촌 지역 학생들의 전학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11대 회장에 김종성 대구 연극협회장이 당선돼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선거에서 대구 예총산하협회 대의원 유효표 100표 가운데 56표를 얻어 함께 출마한 박병구 미술협회장을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신임 김 회장은 예술인들의 소통과 화합,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개별 운영해온 시산하 20개 기관 31개 예약 서비스를 오늘부터 단일 홈페이지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에 따라 여성회관과 종합복지회관 수강, 시민안전 테마파크와 보건환경연구원 체험, 시민운동장 대관과 문화예술회관 공연 등을 예약하고 수강료와 대관료 등을 전자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예약과 결제, 취소 환불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겨울방학 동안 대구 지역 81곳의 학교에서 성면 철거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반드시 숙련된 업체에 맡겨야 하고 철저한 현장 감시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성면 철거 공사를 한 대구 지역 학교 50여 곳 중 7곳에서 성면 잔해가 발견됐다며 성면 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사회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용사리 주민일동 23만 원, 창천 3리 주민일동 31만 원, 법전 2리 주민일동 14만 원, 동원 2리 주민일동 9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동원 1, 2 주민일동 14만 원, 화죽 1, 2 주민일동 18만 원, 경산시 남산면장 서금희 씨 20만 원, 남산면 조곡이장 안청설 씨 20만 원, 주식회사 삼동건설 30만 원, 경산시 남산면 전자일이 이장 윤태욱 씨 20만 원, 경산시 동아 OA시스템 서정창 씨 10만 원, 경산시 사정 이동 새마을회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는 한결 해소된 가운데 오늘 퇴근길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주말보다 공기질이 한결 좋아졌는데요. 다만 하늘이 흐리고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대구가 1cm 미만, 경북 내륙에는 1에서 3cm,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7cm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우리 지역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지만 눈이 그친 후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 5도로 영상권을 보이지만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니까요. 다시 두툼한 옷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늘이 무척 흐립니다. 밤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1도, 고령도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2도, 구미 1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문경이 4도, 구미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봉화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안동과 봉화 5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8도, 포항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